반갑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정인철 부사장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IR 행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저희 회사의 강점과 차별화된 특성에 대해서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의 주요한 개요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신약, 우리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데이트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계획하는 성장 전략,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발표한 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여기서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차별화된 특성은 무엇이냐 할 때 일단 한마디로 저희는 펀더멘탈이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기술,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내는 그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 기술을, 이 세계적 수준의 플랫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에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국내 기업 중에서 포항에 있는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해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3D로 분석해내는 기업은 이제 저희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회사 초기에 이미 네이처의 표지 논문을 그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몇 가지 아웃풋이 있었는데요. 우선 국내 22호 신약이고 바이오 벤처 중에서 1호인 이 신약 아셀레스를 우리가 이미 시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자표적 항암제는 이미 미국 나스닥 기업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임상 2A를 이미 마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인 CG549, 이거는 현재는 또 라이센스 아웃 추진을 통한 그런 기술 이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745 같은 분자표적 항암제는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적응증으로 넓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어떤 중장기 성장을 위한 그런 펀더멘탈을 그런 보유한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의 성장은 그럼 어디서 올 것인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아셀렉스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확대입니다. 이미 아셀렉스 이제 시판에서 국내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더 정상화되고, 올해부터는 또 이제 해외 매출도 지금 이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만은, 이 아셀렉스의 지금 복합제를 현재 4개의 복합제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미 IND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곧 임상 1상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진통과 염증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또 향후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진통소염 분야에서 우리 이제 복합제를 계속 만들어내므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넘버1 브랜드로 우리 위치를 구축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복합제에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화일약품 또 크리스탈 생명과학을 통해서 저희 아셀렉스는 이제 원재료와 또 원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미 생산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지속 가능성을 이미 갖추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암제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면역 항암제가 최근에 이제 대세이고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또 최근에 지배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관문 억제제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분자표적 항암제의 병용 치료가 됐을 때 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가장 최신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시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CBT라는 기업과 이 면역 관문 억제제와 이제 우리 분자표적 항암제의 그 병용 글로벌 임상을 이제 2상 단계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협약을 지금 맺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CBT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다른 기업과도 이게 넓혀가면서 이제 제가 항암제 쪽에 더 적극적으로 이 면역 항암제 분야에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이미 아셀렉스가 2016년 1월에 중동 북아프리카 19개국, 이제 터키 포함해서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그것이 한 2년여 동안 이제 모든 서류 제출하고 각 나라 정부에서
이제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해 하반부터는 국가별로 이제 단계적으로 매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동시에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 러시아, 남미 이제 그 중에서도 올해 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아셀렉스라는 제품이 보다 이제 글로벌 프로덕트로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넓혀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제 증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당연히 이제 이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이나 여기에서의 우리 현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성장의 발판을 막고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2000년에 설립이 됐고 2006년에 코스닥 기술특례 1호로 상장이 되었고 전체 65명 직원 중에 53명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그 중에 31명이 석박사급이고 19명이 박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입니다.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처음 설립된 2000년부터 이제 코스닥 기술특례 1호로 상장하게 된 2006년까지를 이제 기반 구축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단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파이프라인을 이제 이루어 나간 2015년까지 특히 그래서 2015년에 마침내 이제 차세대 관절염 진통소염제로 아셀렉스를 승인받기까지 여기를 이제 성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그동안에 이제 투자하고 이제 기술 개발을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연구소장인 홍영래 박사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 여기 있는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신약 발굴 기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약 개발의 흐름을 보면은 표적 치료와 그 다음에 정밀의학을 통해서 환자 개개별 맞춤 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환자 개개별의 그런 주요 표적 질환을 잘 찾아내서 거기에 딱 맞는 약을 개발해서 거기에 처방을 했을 경우에 환자의 치료 효과도 높이고 부작용도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적 치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행될 것이 정확한 단백질의 구조 규명이 선결 요건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구조 규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최종 후보 화합물질까지 도출하는 디스커버리 전반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신약 개발 기술, 기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으로 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이런 기간을 저희는 내부에서는 1, 2년으로 단축했고요. 바람직하게는 1년 이내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다른 회사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체에 있는 단백질은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녹여서 결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런 결정화하는 작업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활성 부위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잘 조작해서 물에 녹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정화의 확률을 높여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여러 개의 구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적 질환 단백질이 자물쇠라고 보시고 그 안에 열쇠 홈에 잘 들어맞는 약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방법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열쇠를 하나씩 껴봐가지고 이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확인했다고 치면은 저희 거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자물쇠 안에 그런 홈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캐드로 열쇠를 디자인하고 그 열쇠를 자동 선반으로 빨리 깎아가지고 정확히 맞춰서 자물쇠를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체에서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구조 기반의 이런 연구를 위해서 방사각기를 사용하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이러이래서 저희가 많은 세계 최초로 단백질 구조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부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네이처 표지에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를 밝힌 것을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또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빨리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도 2번의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많은 기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는 이제 이런 시너지를 창출했다. 저희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핵심 역량은 물론 신약 개발 R&D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계열사인 화일약품은 원료 의약품 API 분야에서 이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내고 또 이익을 내오던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원료 의약품 생산하고 있고 또 크리스탈 생명과학은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학연구소에서는 이건 저희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내부 팀입니다만은 그런 임상 치료 분석 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의 그런 분석 과제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분석에 있어까지 이런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에 있어서도 신약개발 이런 기관들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복합제 같은 것들은 이런 실제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런 복합제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뭐 이미 여러 차례 또 말씀드리고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제 2017년에는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셀렉스의 매출이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이었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제 늘어났지만은 이제 저희의 매출은 이제 동아 ST에게로 가는 매출이었는데 동아가 이제 재고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줄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크리스탈 생명과학이 이제 연결을 하다가 이제 연결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반기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지금 이제 대웅제약이 같이 판매원으로 이제 합세가 되면서 이제 국내 매출이 정상화되고 또 해외 매출까지 시작이 되고 또 맥간에 이제 2018년에는 이런 그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한 그런 피라든지 또 마일스톤 중에서 이제 들어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파이프라인의 계획입니다. 우선 골관절염 진통 소염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아셀렉스입니다. 올 4월부터 이제 대웅제약이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 베드 수로 300베드 이상은 이제 동아 ST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300베드 미만의 경우는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영업망이 더 강화가 됐고 이제 국내 매출이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알팜이라는 회사는 이제 터키 회사인데 중동 북아프리카 19개국에 대한 이제 수출 계약을 여기 티알팜을 통해서 이미 2016년에 체결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지역의 실제 물량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CG549가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 2A를 미국에서 마친 그런 상태이고 이제 2B를 준비하다가 현재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부분에서 이제 745 분자표적 항암제가 췌장암과 골수용성 이상 증후군 이 두 개를 이제 국내에서 이상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급성 백혈병은 이제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현재 미국 FDA에 IND 지금 제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임상이 하나 더 추가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이 나갔습니다만은 저희 745와 이제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인 이제 CBT501이라는 물질, 요것과의 그런 병용으로 지금 뭐 간암과 폐암을 할 것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서로 바로 이상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협약을 맺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806은 아시다시피 2016년 6월달에 기술 라이센스 아웃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앱토즈가 가져간 이후에 다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비임상 결과를 보이고 미국 암학회에서도 여러 번 지금 발표를 하고 아주 좋은 그런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곧 임상 1상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는 이제 좀 이제 우리 항염증, 요 진통과 관련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마콕십은 우리 아셀렉스의 성분명이고요. 현재 트라마돌이라는 다른 진통제와의 그 복합제, 이거는 이제 임상일상에 지금 곧 들어갈 겁니다. 이미 IND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3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그 복합제를 현재 해서 전체 4개의 그런 복합제 작업을 준비하면서 이 진통 소염 분야에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개발한 물질 중에서 또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것이 곧 이제 후보 등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우선 아셀렉스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 22호 신약이고요. 저 동아 ST를 통해서 런칭을 했고, 또 중동부가 아프리카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 3월 달에 이제 대웅 계약하고 판권 계약을 해서 이제 4월부터 현재 대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 전통적인 진통 소염제에 대비해서 이제 복용량도 현저히 낮췄고요. 또 이거는 이제 컵스2 계열의 이제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저의 셀레브렉스에 대비해서도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용량이 작다는 것이 저희 복합제를 또 개발하는 데 상당한 그런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합니다. 특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또 복합제를 만들고 또 새로운 제형을 하면서 이제 특허 기간을 연장을 하고 또 해외로 진출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첫 2회가 이제 목표 대비 사실은 많이 이제 저조했었지만은 이제 올해는 이제 국내 시장으로 일단 100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해외 시장에 이제 매출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저희의 재무적 안정성을 이제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라는 것이 이 고령화 사회에서 또 만성 질환이 늘어나면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중에 우리 아셀렉스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 전통적인 그런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그 엔세이드 부분, 또 이 컵스2 그런 계열, 요것만 해도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는 약 50조 육박하는 이런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골관절염으로 임상을 마쳤기 때문에 여기로만 지금 처방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른 성분과의 복합제를 만들면서 지금 급성 만성 통증의 지금 넓은 분야로 통증 시장에서의 우리 포트폴리오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 소염 질환 영역 전반에서는 해당하는 그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제2CG400549입니다. 이거는 FabI라는 그런 효소를 저해하는 이제 그런 기전입니다. 그런데 FabI를 우리 이 549라는 약이 들어가서 이제 FabI를 저해하게 되면은 FabI의 원래 역할이 이 슈퍼박테리아의 지방산을 합성하던 것이었는데 그 지방산 합성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합성이 차단되면 박테리아의 이 세포막이 붕괴가 되면서 슈퍼박테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FabI라는 효소는 아직까지 인체 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항생제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가 지금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생제는 이 박테리아는 계속 이 내성이 생겨서 똑똑해지는데 지금 빅파마들이 이제 항생제 개발에 좀 소홀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수박테리아 항생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개인 액트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패스트트랙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을 맞춰도 빨리 이렇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549는 현재 이 MRSA라는 것이 메티실린의 내성을 갖추는 황색 포도상구균인데 미국에서 슈퍼박테리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슈퍼박테리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시판하고 있는 약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이벅스하고 이제 큐비신인데 이거하고 이제 대비해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좋은 데이터를 이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이미 피크 때 1조씩 다 팔렸던 그런 약들인데 실제 이제 이것들은 이제 내성을 보이고 있고 또 저희 약은 이제 내성이 없이 실제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판이 되면 이제 최소한 그 정도 규모의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A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 임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또 현재 라이센스 아웃도 검토해서 현재 요 두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라이센스 아웃도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이제 분자표적 항암제 74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췌장암 그리고 혈액암의 종류인 MDS 이 두 가지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요 밑에 이제 그래프가 그 영국의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런 저명한 저널에 이미 실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약이 없는 그런 암종인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표준 치료제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젬시타빈이라는 거하고 엘로티닙이라는 것. 근데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를 병용했을 때 그래도 이제 종양이 감소되는 것이 이제 가장 컸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 745와 이 젬시타빈과 엘로티닙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세 개에 병용하는 그런 이제 치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튜머 볼륨이 감소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임상 2상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률을 보이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DS는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보인 바가 있고요. 또 현재 1차 치료제가 있긴 한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80%가 내성이 발생하고 내성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그래서 재발이 되면은 그때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치료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임상 2상만 완료하면 시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전략은요. 이 밑에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췌장암과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MDS 이 두 가지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 2상이 2019년까지면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DS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2상 종료하면 바로 국내 시판이 가능합니다. 췌장암도 현재 저희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것도 이제 그런 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을 마치면 이제 국내 시판하면서 이 시점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과정에 이제 19년까지 미국에서는 이제 임상 1상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2상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면역관문 억제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키트루다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은 일부 암에 대해서 효과를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역관문이라는 것이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렇게 부스팅 시켜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죽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그 기본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면역관문 억제제의 개념은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하나의 그 신원조회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면역관문 단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PD-1과 PD-L1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하고 암세포하고 PD-1, PD-L1에 서로 신호를 보여내서 결합이 되면 이제 면역세포가 이거를 정상세포로 오인하고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의 관문인 그 PD-1, PD-L1의 결합을 깨줘야 이거를 깨주면은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PD-1 그런 저해제로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나오면서 이제 흑색종 피부암 중에서 많은 그런 효과를 이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또 많은 그런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또 면역항암제가 지금 시도되고 있지만은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것이 이 PD-1 같은 면역관문 억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뭐 MDSC라든지 또 조절 T세포라든지 이런 것이 암세포 주변에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암세포를 그렇게 보호하는 소위 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그래서 암세포가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하나의
그 암세포의 그런 성벽같이 이렇게 둘러싸이면서 암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PD-1만 그렇게 억제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분자 표적 항암제 745는 물론 이제 암세포를 요거는 이제 직접 공격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면역 억제 기능을 했던 요 MDSC나 이런 조절 T세포를 공격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45가 들어가서 이 MDSC 조절세포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동시에 이제 PD-1 억제제인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가 들어가서 이제 PD-1과 PD-L1의 결합을 억제를 시키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이제 항암 효과의 이런 극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임상 2상을 하고 있고 이쪽도 임상 1상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병용으로 이제 임상 2상 단계를 글로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간암과 폐암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합의해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에서 이 두 가지의 병용으로 이렇게 시작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 CBT 파마스티컬이라는 회사도 이제 빅파마는 아니지만은 이런 면역 항암제, 특히 면역관문 억제제에 그런 굉장한 그런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저희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 고용암을 대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투자하고 물질을 같이 대서 이제 하자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이제 더 H닥 저해제 중에서 저희 거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 H닥 저해제이고 또 표적 항암제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MDSC나 T세포, 조절 T세포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PD-1 항체 중에서 이제 또 상당히 우수한 그런 이것을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이미 보이고 있는 이런 대표 주자 간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항암 어떤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로 글로벌 이상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런 임상을 위한 투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자금 조달을 하게 된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6은 뭐 몇 차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의 이제 적응증으로 이제 하기로 했다가 앱토즈가 미국에서 비임상 실험을 다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 쪽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제 2개의 그런 적응증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토즈가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작년부터 비임상을 다시 전부 미국에서 한번 다시 해봤었고요. 그 결과를 미국 암학회에서 벌써 이제 3번째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도 그 AACR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 치료제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인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앱토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806에 지금 올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AML은 이제 곧 시작을 하고 또 CLL 쪽에도 또 할 수 있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EU,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곧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더 성장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앞에 두 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2장은 저희 사업개발 담당 임원인 스티븐 김 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김 이사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그 미국 약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해외 업체들하고 늘 만나면서 그 해외 사업개발을 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탈에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지금 크리스탈 진흥 사업 개발의 주 업무로는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라이센싱이나 오늘 이제 공시했던 공동 개발 이런 쪽으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셀렉스가 앞에서 설명이 많이 된 부사장님께서 설명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2015년도에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동아를 통해서 출시해서 저희가 TR팜이라는 이제 터키 제약회사랑 이제 2016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권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19개 국가가 되고 이제 지역은 터키랑 이제 중동 북아프리카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가장 큰 시장은 당연히 터키가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고요. 19개 국가를 이제 동시에 허가 진행하는 게 좀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19개 국가 중에 그거를 한 티어를 3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첫 번째 티어에는 터키를 포함시키고 19개 중에서 시장이 가장 크거나 아니면 약가로 가장 높은 나라 이렇게 해서 가장 유리한 나라를 한 5개 묶어서 작년부터 진행을 이제 우선적으로 그 국가부터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오만, 그다음에 카타르 이 정도로 지금 신약 신청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세컨 티어에는 이제 올해 중으로 이제 신약 신청서를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올해 말까지 이제 해외 물량이 나오는 걸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쪽으로 사실 계약이 체결된 건 한 건이 국가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체결된 계약은 한 건이지만 현재 다른 지역은 이제 여러 개 다수의 회사들과 그 협의랑 아니면은 이제 실제 뭐 계약 조건들 이런 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근접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러시아 쪽이나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도 회사 목표이지만 이제 올해 안에 여기서 몇 건은 이제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양사가 합의하기는 이제 계약 조건을 뭐 많이 이렇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뭐 계약금 같은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스트먼트하고 이제 성과가 나오면 이제 같이 리스크를 지고 같이 투자를 해서 그 대신 이제 아웃풋이 나와서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되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상품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제 프로핏 쉐어링을 하는 이제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 업체들은 이제 보통 공동 개발 계약 형태를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나누는 이제 형태가 많은데 저희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스타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 CBT가 미국 회사라 미국을 이제 보유하고 저희가 한국 보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판권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동 투자하고 이 성과가 나오면 같이 이제 프로핏을 쉐어링하는 이제 모델이고요. 그래서 계약의 범위는 이제 저희의 그 CG20074라는 H-DAC 인히비터랑 CBT의 CBT50이라는 화합물을 병용 투여해서 이제 그게 어떤 적응증이 됐든 이제 모든 권리를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동 소유하는 이제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을 하다 보면은 이 두 개의 물질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범위가 이제 계약에 이제 구속되는 이제 컴보는 저희 화합물이랑 CBT 파마의 화합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세 번째 물질이 추가돼도 이제 이 계약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부사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다른 뭐 면역 항암제도 사실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만 저희가 할 계획은 아니고 이제 자금 조달도 잘 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T 파마랑은 아직 적응증이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폐암이랑 간암 쪽으로 저희들이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시작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제 글로벌 스페셜티 파마 컴퍼니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우리 임상 투자가 이제 본격화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CG745가 사실은 이제 췌장암에도 저희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임상 이상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보고 드릴 수 있을 시점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또
좋은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임상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었던 것이고 그 중에 여러 대상 중에 물론 우리 이제 806도 이제 AML 등 백혈병에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745가 이미 또 AML에서 많은 그런 그 데이터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AML이라는 것은 워낙 이제 큰 분야이고 또 여러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745도 여기 이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복합제라는 것이 역시 이제 큰 그런 또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이 진통과 염증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표적항암제와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이 병용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해나가는 과정에서 뭐 M&A든 또 라이센스 아웃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 인이든 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미국의 아마케든 바이오 USA든 바이오 유럽이든 이제 매번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많은 기업들과 항상 이제 많은 미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진통 소염 분야, 그 다음에 항암 분야, 그리고 감염 분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정말 이제 전문성을 갖춘 이 질환에서는 정말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이것들을 갖춘 이제 그런 기업으로 해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번에 618억 원 이제 증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증자이고 이제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또 이제 30% 이제 무상까지 포함한 그런 유무상 증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9.9% 해당하는 9.9%의 이제 그 배정률이고 그러나 우리 주주들에게 좀 더 우리가 같이 기회를 공유하겠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회사를 믿고 또 같이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같이 이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또 30% 무상 증자도 같이 결정을 했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또 기관들, 뭐 CB나 또는 그런 메자닌으로서의 그런 그 3자 배정 그런 투자의 권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이런 성장기에 이런 성장의 기회를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주주들하고 먼저 같이 공유하겠다. 그것이 저희 이제 솔직한 그런 심정이었고 이제 그런 의사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주주들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해외 임상을 다 한다 그러면은 물론 뭐 600억 갖고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추후에 더 해나가겠지만 우선 우리는 이제 주주들에게 이런 유상증자 9.9% 그 다음에 이제 30% 무상 이제 이거를 이번에 해나가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행해 나가면서 더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에이즈 치료제를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많은 복합제를 해놓은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제를 하다 보니까 이 HIV라는 영역에서 도미넌트한 그런 플레이어가 됐고 그걸 기반으로 또 C형 간염 같은 거는 이제 외부에서 도입을 해서 또 M&A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희의 주요 투자 분야는 우선은 이제 분자 표적 항암제가 곧 이제 이상을 다 마치고 이걸 이제 시판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국내에서 시판하면서 이제 2019년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완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AML 같은 것은 이제 미국 이제 글로벌 임상이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투자들이 있고 또 이제 복합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향후 투자해갈 그런 분야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더욱 도약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인 것입니다.